안녕하십니까. 와, 여러분들 날씨 미쳐버렸습니다. 지금 다락방이 36도거든요. 와, 이대로면 중복에는 진짜 무더위와 맞서 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삼계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중복에 38도 38도 찍힐까봐 겁이 납니다. 이런 날은 진짜, 물론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뭐 작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좀 쉬는 날이겠죠. 근데 이런 폭염 속에 작업하다가 정말 목숨을 잃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안전을 등한시하고 뭔가 성과 위주로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는 작업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SPC 삼립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해가지고 또 그 회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폭염이나 이제 뭐 과도한 노동 강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이제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 이 노동자들도, 직원들도 회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뭔가 목적성, 목적에 맞게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해도 된다라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행동이라도 다 용인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 자유권, 그 다음 이런 목숨, 생명권, 생명권, 이런 거를 가장 중요히 여기는데, 근데 사회에서 어떤 관념, 통념, 이런 것들을 보면 회사가 더 인간보다 위에 있어요. 개인인 인간보다 그 조직이 더 위에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좀 확실히 핵심을 좀 짚었죠. SPC 삼립에 가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12시간씩 3조 2교대를 하네요. 왜 그렇게 하죠? 8시간씩 하면 돈이 적어서, 월급이 적어서, 급여가 적어서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오죠? 라고 하는데, 정말 핵심이죠, 핵심. 8시간씩 일을 시켜가지고는 최저임금 줘가지고 누가 그 노동 강도에서 일을 하겠어요? 근데 조금 더 힘들더라도, 조금 더 정신이 혼미해져서 진짜 목숨을 잃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뭐 8시간씩 해가지고 주 5일 해서 뭐 200 정도를 벌어간다? 그거보다는 잔업수당 조금 더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좀 더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써서 8시간을 돌리는 것보다 12시간 돌리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8시간씩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씩 해서 뭔가 적당히 벌어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 조삼모사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또 개인들은 그 맞춰진 틀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바꿀 어떤 권한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권고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권한이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에 건의를 해도 안 먹혀요.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파업을 하면 돈 많은 기업이 언론 플레이를 해서 노조를 악마화 해버려요. 근데 당연한 거를 요구하는데도 악마가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잘못됐거든요. 근데 여러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분들 모두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요. 그런 어떤 체제나 그 다음에 뭐 현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그 일자리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튕겨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 가진 거 없이 그냥 힘없는 정의, 옳은 말은 뱉는데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불균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개똥 철학일 뿐이고 이게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 바꿔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항상 이제 뭐 인터넷에서 또는 뭐 뉴스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창작물에서 그런 좀 악한 모습 있죠. 권력자들 또는 힘 있는 사람들 또는 기업들, 거대 기업들의 어떤 횡포를 보면 분노를 하고, 그리고 약자가, 주인공인 약자가 그걸 이겨내고 해피엔딩을 맞이했을 때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정작 현실에선 왜 그런 뭐라고 해야지, 간신처럼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런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좀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사람일 수는 없어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니까 모두가 정의롭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이 정의로움이 뭔지 그런 거는 계속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부자들을 보세요. 부자들을 보면 벤츠, BMW, 아우디, 그러니까 뭐 벤비아, 독일 3사, 그리고 뭐 크라이슬러, 볼보,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정말 비싼 차에 투자하는 거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로켓 배송, 이런 서비스, 남들보다 빠르게 받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급여를 더 가져가는 건 또 싫어해요. 근데 비싼 차는 출퇴근하면서 도로 위에서 30분 정도 하루 1시간 탄다 칩시다.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용하는 차는 정말 쓸모없는 경차만 타도 충분히 100km로 달릴 수 있고 뭐 충분히 출퇴근할 때 불만 없이 쓸 수 있는데도 거기에 막 억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차감을 위해서. 물론 승차감이 좀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그렇다고 내 목적에 맞춰서 그냥 이동 수단으로서의 차를 넘어서 정말 많은 돈을 주고 거기에 돈을 매몰시키고 또 감가상각을 치면은 돈을 버리는 짓이죠. 버리는 짓을 하면서 로켓 배송하는 그런 쿠팡 뭐 기사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벌어가고 또는 지금 수준의 벌이를 하면서 일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좀 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정말 싫어하면서 나의 사치에는 막 쓰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물론 이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그런 최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의사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머리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내가 의사 돼가지고 월 3천 버는데 당연하지. 왜? 너넨 할 수 없잖아. 너네 나보다 공부 잘해?
난 너네보다 공부 잘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 노력해서 월 3천 버는데 너네는 머리도 나쁘고 그때 노력도 안 했으면서 지금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거는 욕심이지 이러면서 저도 욕할 것 같아요. 제가 의사거나 아니면 뭐 판검사 좀 된다면. 근데 정의롭지 않잖아요. 사실 너무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 얘기도 나온 김에 정말 파업했던 의대생들 그리고 뭐 파업했던 의사들 지금 좀 킹받죠. 불이익은 하나도 겪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일선에서 현장에서 고생했던 의사들 그리고 노력했던 의대생들 그 현장을 지켜줬던 그래도 이제 고마운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니까 상대적 불이익이죠. 자기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쉬면서 좀 좋은 시절을 보내다가 지금에 와서 그 노력했던 사람들보다 짧은 시간에 뭔가를 얻겠다 하는 거. 그러면 그 현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복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만큼 손해를 본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줘야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벌이 확실할 때 사람들이 뭔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세계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죠. 여자를 도와줬다가 어떤 폭행을 당하는 여자를 도와주고 그 폭행하던 남성과 맞서 싸웠는데 나는 쌍방 폭행범이 되고 여자는 도망가 버리고 나는 정의로운 행동했는데 벌만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초에 그냥 뭐 남이 어떤 불이익을 겪고 있어도 도와주지 말자. 도와줘봤자 내 손해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옳은 사회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재미없고 좀 불쾌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불쾌한 얘기. 이런 얘기를 드려서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 운동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제가 이런 개똥차락을 뱉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힘듦을 운동을 하면서 근육통을 겪고 그리고 하는 동안 계속 이 근육이 아픈 걸 견디면서 이 건강한 몸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재미없고 좀 뭐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구독자는 빠져나가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성과를 또 보기 때문에 이 구독자가 하나 둘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막 이 마음이 쓰라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근데 운동과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내 근육이 아프듯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 뭐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뭐 비난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뭐 사실 큰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큰 책임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식 변화 뭐 영상을 이렇게 접하게 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이런 뭐 정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너무 말이 길었죠. 폭염으로 인해서 뭐 희생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흘러왔는데 어쨌든 저는 이재명 정부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부의 양극화 그리고 어떤 수익의 이런 양극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의사들 뭐 중요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러 간다. 뭐 유통 쪽이나 진짜 돈 되는 걸 하러 간다. 뭐 주식을 하러 간다거나 뭐 좋은 머리로
다르게 일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큰 손해일 수 있어요. 의사는 정말 중요하죠.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의료계에 종사해 주는 거는 고마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베네핏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월 1,000만 벌어도 되지 않을까요? 월 1,000 벌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료 어떤 수가라던가 뭐 이런 거를 너무 높게 책정된 거를 조금 낮출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좀 뭐 그렇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이런 거를 좀 낮출 수도 있고 의료비를 조금 깎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수익이 는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의사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뭐 월 3천 4천 버는 거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싫은 건가? 어쨌든 당신들의 수입을 좀 낮추자라고 말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인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회장은 막 연 몇십억씩 돈을 버는 게 당연하고,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월 300, 400 벌어가면 감지덕지고, 이런 게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사업을 시작하고 일으킨 그 회장의 노고는 대단하죠.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그만큼 너무 많은 부를 또 가져가는 것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말이 더 길어졌네. 죄송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운동할 건데 오늘은 뭐 어제 쉬었던 만큼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푸시업을 실패 지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로우를 실패 지점, 그리고 보자. 안된다. 실패 지점까지 하면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킷 트레이닝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실패 지점까지 해버리면. 그래서 실패 지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서킷 트레이닝으로 해서 30개 푸시업 30개, 그 다음에 레그레이즈 15개, 바벨로우 15개, 그 다음에 스쿼트 40개, 요렇게 할 거예요. 이제 제 체력 기준에서 개수를 정한 거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수를 좀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내 체력을 아는 거, 내 한계를 아는 거, 내 능력을 아는 거. 운동을 하는데 가령 제가 이제 누굴 예로 들어볼까요? 김계란을 예로 들어볼게요. 김계란의 퍼포먼스를 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김계란의 퍼포먼스를 따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운 좋으면 김계란만큼 몸이 좋아져요. 근데 보통은 김계란만큼 되기 전에 제 관절이 다 나가버립니다. 제가 다쳐요. 그래서 부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운동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내 능력을 먼저 아는 거. 그래서 뭐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사자성어가 아니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고사성어인가요? 고사성어라고 하나 이거는? 속담?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자신을 알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아는 거.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중량을 설정하고 횟수를 설정하는 거예요. 세트는 보통 3, 4세트면 돼요. 뭐 5세트까지. 그래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개를 몇 킬로로 하느냐, 그거는 스스로가 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좋은 트레이너는 회원에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중량과 횟수를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PT를 받는다거나 하면서 그런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서 내 수준에 맞게 운동을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뭐 저랑 같이 운동하실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홈짐 또는 뭐 그냥 방구석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푸시업을 어느 정도 해보고 내가 30개씩 4세트를 하니까 적당하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저랑 똑같이 30개씩 뭐 4, 5세트 했는데 못하겠어. 못하겠는데 그걸 억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어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다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서 운동하셔야 되고, 그리고 날이 이렇게 더울 때는 또 탈진의 위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은 운동하는 잠깐 동안은 괜찮은데 몸이 정말 좀 허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또 어떤 사고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해야 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거기서 조금 이제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상 당하지 않는 거, 안 다쳐야 돼요. 운동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안 다치는 겁니다. 다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안 다치는 선에서 운동하는 거 꼭 신경 써주시고 가봅시다. 푸시업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순서는 저는 늘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밀고 당기는 푸시업 바벨로, 그 다음에 복근 하체, 요렇게 할 거거든요. 그거를 뭐 따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씨, 벌써 있는데? 그리고 저는 요즘에 바벨로우를 예전에는 이렇게 했죠. 제가 그 배꼽으로 올리는 그 광배근을 타겟으로 이렇게 좀 팔꿈치를 안쪽으로 당겨주면서, 안쪽으로 모아주면서 당겼어요. 근데 지금은 등에 이제 중부 승모근 또는 상부 승모근 쪽을 자극하려고 팔꿈치를 좀 벌리고 이렇게 명치 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같은 운동이라도 중력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운동을 하면서 쓰이는 관절, 그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부위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해는 사실 뭐 해부학적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다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운동 이름을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 바벨로우 검색하면 바벨로우를 어떤 자세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막 너무 많아요, 정보가.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내가 원하는, 내가 어디를 운동하고 싶다 하면 그 자세를 그냥 따라 해보시면 돼요.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느낌이구나, 이렇게 힘을 주는구나, 여기에 힘이 들어가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세를 모방한다, 그 프로 선수가 알려주는 자세를 모방한다 생각하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익숙함을 넘어서 정말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갈 거니까, 운동할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면서 틀리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 just do,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점점 다듬어 가면 되고, 그리고 정확한 자세를 내가 인지했다 싶을 때, 그때는 그걸 계속 집중해서 생각을 안 하고도 그 자세를 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하고 수행해도
내가 그렇게 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돼요. 그거는 그냥 몸에 익는 거거든요. 몸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라서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운동할 때 계속 집중을 하고 자, 그러면 갑시다. 또 제가 푸시업 할 때마다 사실 푸시업이 너무 힘들거든요. 가슴도 있는데 삼두도 힘드니까 푸시업 할 때마다 괴로워요. 그래서 좀 말이 계속 많아지고는 있는데 오늘은 좀 말을 줄이고 한번 해볼게요. 날도 더운데 말까지 많이 하면 숨도 안 쉬어지고 큰일이거든요. 갑니다. 바벨로 제가 왜 바벨로우를 15개 한다 했죠? 12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실수했네. 어쨌든 뭐 적당히 해보겠습니다. 뭐 하다가 개수는 바꾸면 되니까 맞죠? 씨. 그리고 복근 운동은 가능하면 격일로 매일 해주는 게 좋아요. 뭐 가슴 운동, 등 운동은 나눠서 이렇게 많이들 하죠. 3분할. 3분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주에 6일 정도를 운동을 할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월, 목은 가슴, 뭐 화, 금은 등, 그 다음 수, 토는 뭐 어깨, 하체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눌 거예요. 보통 예전에 좀 클래식한 3분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복근은 그냥 월, 수, 금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 복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격일로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복근이 생각보다 작은 근육이거든요. 복근이 이렇게 넓으니까 뭔가 되게 크게 생각하는데 복직근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두가 좀 더 긴 느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근육으로 생각하시고 회복이 빨리 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틀에 한 번씩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다 보면 복근이 엄청나게 막 거대해지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뭐 약물을 쓰지 않으면 복근이 엄청나게 우람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좀 탄탄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진짜 꾸준한 노력으로 이틀에 한 번씩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살이 빠지면서 복근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복근이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복근 운동을 진짜 막 고중량으로 때리는 거, 그것도 뭐 좋긴 좋아요. 어느 정도 여기서 조금 더 커지는 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멸칭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멸치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멸치라고 하는데 좀 멸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혹시나 기분이 나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멸치라는 단어를 좀 아끼긴 할 건데 뻥이고 안 아낄 거예요. 전 돼지랑 멸치를 그냥 다 쓸 거예요. 제가 돼지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멸치는 되고 싶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할 건데, 어쨌든 운동을 정말 하지 않으신 분들도 복근이 나와요. 그냥 지방이 없으면 복근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운동을 통해서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다듬는다, 그 정도만 생각하셔야지 막 복근을 키워서 이 복근 식스팩을 만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다이어트와 그냥 꾸준한 복근 운동으로 모양을 예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복근 금방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갑시다. 스쿼트. 말이 계속 많아지고 있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한 세트 했는데 벌써 마지막 세트가 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2세트 하고 끝냈잖아요. 오늘도 딱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4세트를 한번 채워볼게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먹고 재밌게 노신 분들은 먹었으니까 또 운동해주면 좋잖아요. 운동은 먹기 위해 하는 거니까 먹었으니까 운동을 하든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든 그렇게 운동해주면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꼭 긴반 루틴 3세트 이상 하시길 바랄게요. 간다.
힘들어. 여러분들, 서킷 트레이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종목을 하고 나면 조금 회복하고 나서 이 근육에 조금 다시 에너지가 보충될 동안 쉬어주고 다시 하고 쉬어주고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쉴 동안 뭘 해요? 다른 근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좀 짧아요, 이 서킷 트레이닝은. 그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도 슈퍼세트라고 하죠. 슈퍼세트. 그래서 2도 해주고 3도 해주고 가슴 해주고 등 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랑근 운동을 해주면서 주동근을 쉬게 해주는 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돼서, 슈퍼세트 서킷 트레이닝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장점이 체력이 좋아져요. 지금 제가 계속 숨을 헐떡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부위에 계속 피를 보내야 되니까 심장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폐도 마찬가지죠. 폐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산소를 막 계속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공기, 호흡으로 인해 들어온 이 공기를, 그 중에서 이제 산소를 빨리 여러 군데로 보내야 되니까 폐활량도 은근히 좋아져가지고, 제가 저번에 조깅을 하러 갔는데 안 뛰었던 거에 비해 너무 잘 뛰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킷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신에 단점은 한 부위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부위별로 효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서킷 트레이닝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바타 운동이나 서킷 이런 거를 전 좀 추천하는 편이고, 크로스핏도 좀 비슷하죠. 크로스핏도 좀 어떻게 보면 서킷에 가까운 극한의 이런 힘듦을 견뎌내는 운동이니까 뭐 비슷한 결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운동을 저는 추천해요. 근데 내가 진짜 보디빌더처럼 몸을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정통적인 좀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저랑 같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실 분들은 아시겠죠? 김밥 루틴 같이 저스트 두 그냥 하면 돼요. 아유,
와, 지금 사우나에서 운동하는 느낌. 계속. 그리고 스쿼트 하실 때 스쿼트 자세가 은근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 내 다리의 각도를 몰라서.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어깨 너비로 서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깨랑 골반이 사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깨는 엄청 넓고 골반은 좁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깨는 좁은데 골반은 넓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골반이랑 자신의 고관절 어떤 모양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유튜브 중에 이 설명이 가장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편한 자세를 잡아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좁은 것 같아. 불편해. 이렇게 움직여봐요. 편하게. 그러면 발 각도도 그렇고, 자, 이렇게 있으면 뭔가 불편합니다. 좀 이상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움직여봐. 편하게. 이 편한 상태가 돼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스쿼트는 이렇게 편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뭔가 불편하다. 그럼 그때 또 바꾸면 돼요. 내가 이게 편한 줄 알고 내려갔는데 이상하네. 골반도 말리고 뭔가 이상해. 그러면 다시 벌리면 되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스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들 좀만 쉬었다 합시다. 너무 힘들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지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나이가 40이라서. 근데 너무 힘들다. 사실 근데 이것도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개인차거든요. 개인차. 어떤 사람은 이 힘든 게 너무 기분이 좋아. 힘들다. 너무 좋다.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저는 지금 이 다음 세트에 푸시업 할 게 벌써 두려워요. 아프고 힘들 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기 싫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해야지. 오늘도 진짜 근육 터질 때까지 해야지. 막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오늘도 운동하면 힘들겠지. 하기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타고난 성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할 수 있는 만큼, 몸이 할 수 있는 만큼도 중요한데 정신이 할 수 있는 만큼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한계를 좀 잘 아시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하는 거를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치 얘기 하던 거에 조금 이어서, 진짜 사람이
월급을 주는 만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월급만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 생명과 목숨, 그 인간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죠. 200 받는 사람은 200만 원짜리 사람. 그렇게 그냥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죽었네? 월급 주던 거, 그리고 배상금, 보상금, 위로금,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보자, 100명 중에 1년에 1명 죽으니까 1명 위로금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사실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값을 매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지불해야 될 돈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 돈으로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게 정말 악한 거거든요. 나쁜 거고 악한 거고, 어쨌든 갖다 붙일 수 있는 나쁜 건 다 붙여도 될 만한 그런 나쁜 짓인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랑 같이 좀 인식의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좀 오래 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운동 그만하고 싶다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단의 조치, 원래 목표는 4세트였어요 근데 3세트만 하겠습니다. 이거 쉬어주고 1세트만 더 하고 마칠게요. 뭔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하기 싫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계속 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뭐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하고, 더 못하겠다 그러면 뭐 1세트만 하고 끝내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오늘 팔 운동도 좀 하고 싶었는데, 팔 운동이 힘든데, 하기 싫은데. 이따가 일단 1세트 해보고 입 좀 털다가 할만하면은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락방 올라올 때 마음은 이 김밥 루틴 딱 돌리고 팔이랑 어깨까지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빡세다, 빡세. 너무 빡세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몸 키우실 분들은 고중량이 중요해요. 고중량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5세트를 하든, 아니면 뭐 1개, 2개만 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하든, 그런 이제 고중량 트레이닝이 꼭 필요하니까, 그거는 또 따로 조금 정보를 모으셔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저랑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킷 방식으로 적당히 하시면 되니까, 뭐 고중량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고반복으로 조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 지금 숨도 돌아왔고 몸도 되게 평안하거든요. 평화로운 상태인데,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자, 그럼에도 뭐 해야 되니까 합시다. 갑자기 현기증 난다, 현기증. 이거는 운동하고 싶어서 현기증 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현기증 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컨디션이 막 급격히 안 좋아진다. 갑시다. 땀 많이 나. 땀 많이 난다.
그리고 맞다, 여러분들. 여름 되니까, 날이 더우니까, 이 또 유륜이 좀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겨울에는 좀 오그라들고, 여름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축 늘어지는 느낌? 살이 이렇게 좀, 풀리는 느낌? 그래서 저도 거울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커졌지? 이런 느낌. 그래서 알아봤는데, 유륜 축소 수술도 있대요. 그래서 절개를 이제 이만큼이면 여길 뭐 이런 식으로 자르고 잘라서 모으고, 뭐 겉을 도려내고 모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까 고민이 막 생겨요. 근데 뭐 이미 뭐 이렇게 생긴 건 뭐 다 알고 있고,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딱히 또 부끄럽진 않거든요. 예전에 제가 여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증이 있을 땐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이 가슴이 이렇게 여자처럼 툭 튀어나와 있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함몰유두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싫었었는데, 여유증 수술을 하고 나니까 사실 뭐 상의를 탈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부담은 없거든요. 조금 뭐 크면 어때 뭐 이제 그런 생각이라. 근데 조금이라도 좀 더 잘생기고 싶은 욕심이 있죠. 여자들은 예쁘고 싶고 남자들도 잘생기고 멋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남성적인 어떤 정형화된 그런 남성적인 모습을 좀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고민만 했지 뭐 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이 안 나서, 그런 생각이 또 별로 안 들어서 그냥 하고 싶다 정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알아만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갑시다. 바벨로.
여러분들 이제 스쿼트만 남았고 머릿속으로는 지금 50개를 딱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세트니까 50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못해.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너무나 힘듭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보면 힘들어하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다른 운동 유튜버들을 보면 힘든 거보다는 그냥 막 하고 싶고 재밌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운동하는데 하기 싫고 힘들고 아프고 어떻게든 그만하고 싶고 막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근데 남들은 저걸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나처럼 하기 싫어 하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힘들어요. 전부 하기 싫어요. 물론 보다 재미난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힘들었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운동도 있어요. 그런 스포츠 종목,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테니스라거나 아니 뭐 골프도 그렇죠. 골프 너무 재밌으니까 막 연습장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운동을 좀 억지로 의무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억지로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막 이제 하기 싫은데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고 옳은 거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거를 인정하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만큼만 하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운동이 좀 더 할만할 거예요. 어쨌든 저도 오늘 할 만큼 했습니다. 해야 되는 만큼 할 만큼 했고, 정치에게는 늘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에게는 또 정답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게 맞았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는 이랬지만 오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게 시대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속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뭐든지 다 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쟤는 왜 저런 말을 하지? 틀렸는데? 나랑 다른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서로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나쁘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 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보다 정의롭고 옳은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주말 지나고 이제 내일은 또 출근하셔야 되네요. 어쨌든 월요병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잘 놀아줬던 만큼 또 일요일 밤에 시간 내서 조금이라도 운동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녁에는 조금 선선하니 좋아요. 그래서 조깅이나 아니면은 가족과 친구와 그렇게 산책하면서 또 조금은 건강을 챙겨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헛.